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북유럽 사람들이 한 민족만을 특별하게 대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최고급 호텔에서 17년간 일한 한 매니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고객들과도 다른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민족이 북유럽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걸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톡홀름의 겨울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눈이 내리는 오후 노르드 스카이 호텔의 고객 경험 매니저 리나 할베르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체크인 데스크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17년째 이 일을 해온 그녀에게 호텔은 마치 자신의 집 같은 공간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맨들, 휴가를 즐기러 온 가족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리나는 각각의 고객에게 맞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었어요. 스웨덴식 조용한 친절, 그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서비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분이었고 부인은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리나가 영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체크인 과정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요구사항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리나가 설명하는 호텔 시설에 대해 조용히 경청하며 가끔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죠. 리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차분한 분들이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며칠 후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 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을 확인해 보니 마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깔끔했어요. 침대 시트는 정갈하게 접어져 있었고 사용한 수건들도 한 곳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탁자 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훌륭한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리나는 그 메모를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7년간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엔 문화적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단 한 번의 착한 손님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리나의 생각은 곧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인 교수 커플이 떠난 지 한 달 후 또 다른 한국인 고객들이 호텔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젊은 부부였는데 역시나 체크인 과정에서 매우 정중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였죠. 리나는 호기심이 생겨 이들을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그들은 다른 손님들이 먼저 타도록 자연스럽게 양보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문 여는 버튼을 끝까지 잡아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고 다른 테이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죠. 며칠이 지나고 그들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역시나 감사 인사가 적힌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메모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한 상자였죠. 메모에는 직원분들께서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리나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또 다른 한국인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비즈니스차 온 중년 남성, 가족여행을 온 40대 부부와 아이들, 신혼여행을 온 젊은 커플까지. 나이도 목적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한국인 고객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완벽하게 정리된 객실, 그리고 감사 인사가 담긴 메모. 리나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든 걸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청소 담당 직원들은 한국 손님들 방은 청소할 게 거의 없어요라고 말했고 레스토랑 직원들은 가장 예의 바른 고객들이라고 입을 모았죠. 심지어 보안 담당자까지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증언했어요.
리나는 자신의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호텔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열어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국적별로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컴플레인 발생률을 보니 한국인 고객들의 불만 제기 횟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다른 국가 고객들의 평균 컴플레인율이 15% 정도인데 비해 한국인 고객들은 1%도 안 되었죠. 더 놀라운 건 객실 파손이나 분실물 신고율이었어요. 전체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팀 문화에 대한 데이터였죠. 유럽이나 미국 고객들은 보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팁으로 표현해요. 금액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인 고객들은 팁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 메모의 작성률이 98%, 직원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점수가 평균 9.7점 10점, 만점 재방문 의사 표현율이 85%.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보다 신뢰를 남긴다는 것을. 리나는 동료 매니저들과 이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죠. 어떻게 한국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관된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 온 매니저 피에르가 물었어요. 독일 출신의 매니저 클라우스는 이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이야라고 분석했죠. 그날 저녁 리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17년간 호텔에서 일하면서 수만 명의 고객을 만났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단순히 예의 바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리나의 남편 에릭이 물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고객들이라면 호텔에서도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들을 더 이해하고 싶었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2020년 3월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르드 스카이 호텔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스웨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호텔은 전면 휴업을 결정해야 했죠. 리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수천 건의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와 직원들은 하루 종일 화가 난 고객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아야 했어요. 왜 갑자기 취소하는 거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호텔은 처음이다 같은 격분한 반응들이 쏟아졌죠. 리나는 매일 밤 지쳐서 집에 돌아갔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고객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대한 악평과 비난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한국인 고객들이 보내온 답변은 리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리나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다른 고객들은 자신들의 불편함과 손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한국인 고객들은 오히려 호텔 직원들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몇몇 한국인 고객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꼭 다시 가겠다며 미리 새로운 예약을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에 말이죠. 그들은 호텔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나는 그날 밤 남편 에릭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17년 동안 뭘 해온 걸까? 진짜 품격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에릭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리나가 대답했죠. 어려울 때 누구를 걱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그 밤 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팬데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서 온다는 것을. 몇 달 후 스웨덴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몇몇 국가에서 오는 비즈니스 출장객들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 포함된 곳이 있었죠. 바로 한국이었어요. 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을 특별히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어요. 곧 답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의 의료기기 회사에서 온 직원들이 노르드 스카이 호텔에 예약을 잡았어요. 리나는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오는 첫 번째 외국 고객들이었거든요. 모든 방역 지침을 완벽하게 지켜야 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었죠. 한국 출장팀이 도착했을 때 리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은 호텔에서 요구한 방역 지침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행동했거든요. 마스크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했어요.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방에서 나올 때마다 스스로 소독제로 문손잡이를 닦았고 공용 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뒤처리를 했어요. 심지어 음식물 폐기도 호텔 규정보다 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버렸죠. 일주일간의 출장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방역 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리나는 매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했는데 쓸 내용이 없을 정도였죠. 아무 문제 없음, 모든 지침 완벽 준수, 자발적 협조 같은 문장만 반복되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 출장팀의 팀장이 리나에게 말했어요. 매니저님, 이번 출장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리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행동한 거였죠. 그날 밤 리나는 스웨덴 정부가 왜 한국만을 특별히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출장팀이 떠난 후 리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신뢰를 받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여권의 파워를 순위로 매긴 지수였어요. 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권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와 공동 2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심지어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보다도 높은 순위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순위의 의미였어요.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받는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가 핵심 기준이었죠. 리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가장 매너가 좋은 관광객, 태국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문객, 유럽에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행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었어요. 해외 체류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 현지 규칙 준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 문화적 갈등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있었죠. 리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스웨덴 정부가 한국만을 특별히 허용했는지, 왜 호텔 업계에서 한국 고객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행동의 품격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여권이 강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리나가 남편 에릭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현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 세계가 그들을 환영하는 거야. 에릭이 물었어요. 그럼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리나가 대답했죠.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마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인 문화일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그날 밤 리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역사, 문화, 교육 시스템까지. 그들이 어떻게 이런 품격을 기를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리나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VIP 대우를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먼저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고객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죠. 모든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조용하고 정중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규칙을 잘 지킨다,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리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한국인 고객이 체크인하면 한국어로 된 웰컴 메시지를 제공하고 방에는 한국 전통차를 준비해두기로 했어요.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조용한 환경을 고려해서 복도 끝쪽의 방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교육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행동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용한 인정과 감사가 더 의미 있어요라고 리나가 설명했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후 변화는 즉시 나타났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재방문율도 87%까지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건 입소문 효과였어요. 한국인 고객들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노르드 스카이 호텔을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여행 블로거가 호텔 후기를 올렸어요. 스톡홀름에서 한국인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호텔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그 후기가 한국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리나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죠. 그들은 나에게 예의는 전략임을 가르쳐 줬어요 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서비스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몇 달 후 노르드 스카이 호텔은 올해의 고객 서비스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평가했죠. 리나는 시상식에서 말했어요. 이 상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국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리나는 생각했어요. 17년 동안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가장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을 준 건 바로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리나의 아들 루카스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진로 상담을 받던 중 루카스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커서 뭘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리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루카스야, 엄마가 17년 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줄게. 리나는 한국인 고객들과의 경험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품격,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루카스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 리나가 말했죠. 있어.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좋은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들이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리나는 아들을 데리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라고 해? 리나가 대답했죠. 언어를 배우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야. 언젠가 너도 그 나라 사람들처럼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법을 배울 거야. 몇 년 후 루카스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첫 해외 교환학생 지원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죠. 리나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리나는 이제 60세가 가까워졌어요.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리나는 호텔 업계 세미나에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진짜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녀는 항상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 세계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존경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리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리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호텔리어가 리나를 찾아왔어요. 매니저님, 한국에서도 당신의 이야기가 유명해요. 저희 나라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해요. 리나가 말했죠.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해요. 당신들은 말없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리나는 일기를 썼어요. 17년 전 나는 스웨덴식 조용한 친절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짜 품격은 조용한 게 아니라 깊은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저 멀리 동쪽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배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품격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서 조용한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